73세의 김영숙 어르신. 그녀의 집에는 늘 고독한 침묵만 감돕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도 오지 않고 그녀는 점점 기억의 끈을 놓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영숙 어르신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고 자식 둘을 키웠고 손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픕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영숙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딱 5가지만 안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국통계청이 2023년 전국 65세 이상 1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결과 86%가 같은 5가지 행동을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5가지 후회는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슬픈 결말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에서 말씀드릴 5가지 행동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노년이 무너지는 비극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노년 만족하십니까? 한국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 전국 65세 이상 1만 명 조사 결과 만족한다 39.7%, 보통이다 38.7%, 불만족한다 21.6%, 5명 중 1명, 약 20%가 자신의 노년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불만족하십니까? 에 대한 물음에 1위, 건강 문제 42.3%, 2위, 경제적 어려움 28.7%, 3위, 외로움, 고독 18.9%, 4위, 무료함, 할 일 없음 7.8%, 5위, 가족 갈등 2.3%.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를 자세히 보면 모두 예방 가능한 것들입니다. 건강 문제, 젊었을 때 관리했다면? 경제적 어려움,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면? 외로움, 고독, 관계를 잘 유지했다면? 무료함, 취미, 배움을 계속했다면? 가족 갈등, 말과 행동을 조심했다면? 결국 불행한 노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만족한 사람들의 특징, 규칙적인 운동 습관, 사회활동 참여, 평생 학습, 취미생활, 경제적 준비, 독립적인 생활 태도, 좋은 가족관계. 그렇다면 불행을 부르는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족한 사람들과 정반대로 사는 것.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절대 하지 마세요. 첫 번째, 불행을 부르는 행동.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통계에서 외로움, 고독 때문에 불만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18.9%, 약 5명 중 1명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학원비를 벌었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자식들은 잘 컸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얻고 결혼도 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이제는 자식들이 날 챙겨주겠지. 하지만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일도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자기 인생 살기 바빴습니다.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1번, 한 달에 1번, 명절에만. 박순자 할머니는 하루 종일 전화기만 바라봅니다. 오늘은 전화 오려나 하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자식들은 날 왜 안 찾을까? 박순자 할머니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를 오해했을 뿐입니다.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그 기대가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5세 정미순 할머니. 그녀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혼자 산책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복지관에서 활동도 하고 취미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하면 기쁘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미순 할머니는 말합니다. 자식들도 바쁘죠. 나도 내 인생 있고요. 가끔 만나면 더 좋고 못 만나도 나는 나대로 행복해요. 신기한 건 정미순 할머니의 자식들은 오히려 자주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외로우실 텐데라는 죄책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할수록 외로워집니다. 자식을 기대할수록 서운해집니다. 자식을 집착할수록 멀어집니다. 반대로 자식을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자기 삶을 살수록 행복해집니다. 의지하지 않을수록 사랑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식 전화 기다리지 마세요. 혼자서도 할 일 만드세요. 친구, 취미, 활동 찾으세요. 나는 괜찮아 연습하세요. 자식, 독립된 인간임을 인정하세요. 자식은 내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불행을 부르는 행동. 가족과의 갈등을 키우는 말과 행동입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가족 갈등 때문에 불만족하다고 답한 비율은 2.3%,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 갈등을 불만족 이유로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창피하고 자식 탓하는 것 같고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네 가지 갈등의 원인은 1. 자식 배우자 흉보기. 76세 박순자 할머니. 작년 추석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큰 며느리 없을 때 우리 큰 며느리 말이야. 애들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집안일도 대충대충 하고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아.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카톡으로 큰 며느리에게 전부 알려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큰 며느리는 시댁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큰아들도 어머니에게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박순자 할머니 명절에도 큰아들 가족을 못 봅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싫어라고 합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한마디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 자식들 비교하기. 80세 이철수 어르신. 자식이 셋입니다. 큰아들은 의사, 둘째는 회사원, 막내딸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철수 어르신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애는 의사라 바빠서 그렇지 둘째 너는 시간 있으니까 아버지 좀 챙겨라. 막내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오빠들 좀 봐라. 큰애 닮았으면 걱정이 없는데. 둘째 아들은 말합니다. 저는 형만큼 못 되나 봐요. 아버지 눈엔 항상 부족한 아들이죠. 막내딸은 울면서 말합니다. 전 평생 비교당하며 살았어요. 오빠들이랑. 이제는 아버지 얼굴 보기 싫어요. 결국 이철수 어르신, 지금은 큰아들만 가끔 찾아옵니다. 그것도 돈 드릴 때만. 자식들 다 똑같이 사랑했는데 왜 나를 피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3. 과거 잘못을 들춰내기. 73세 김영수 어르신은 술 한잔하면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야. 바람 피운 적 있어. 너희 엄마가 너희 아빠 돈 몰래 쓴 적이 있었어. 너희 큰이모가 우리 집 재산 가로챘어. 자식들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거를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얘기하실 때마다 너무 불편해요. 엄마한테 미안하고 친척들 만나기도 어색하고 결국 자식들은 아버지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4. 돈으로 자식 조종하기. 78세 최영자 할머니. 그녀에게는 3억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한테 줄 거니까 잘해라. 나 잘 모시면 유산 많이 줄게. 너 요즘 안 오니까 유언장 바꿀까 봐. 동생이 너보다 더 잘하는데? 처음엔 자식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식들의 방문은 의무가 되고 거래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유산 때문에 오는 것. 할머니도 느낍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온다는 걸. 내가 돈으로 자식들을 묶었구나. 진짜 사랑은 이미 잃어버렸어. 하지만 74세 정미순 할머니는 다릅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사위 흉 절대 안 봄. 자식들 비교 절대 안 함. 과거 잘못 절대 안 들춤. 돈으로 조종 절대 안 함. 대신 이렇게 합니다.
며느리가 우리 아들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너희 셋 다 자랑스러워. 각자 최선을 다하잖아. 과거는 과거야. 지금이 중요하지. 내 재산은 내 거야.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신기하게도 정미순 할머니 집에는 명절마다 자식들이 다 모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오고 싶어서 옵니다. 할머니를 사랑해서 옵니다. 우리 엄마는 편해요. 잔소리도 없고 비교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자주 가고 싶어요. 정리하면 갈등을 키우는 사람은 며느리 사위 흉, 자식이 섭섭해함, 자식 비교, 평생 상처 남음, 과거 들춤, 불편한 관계, 돈으로 조종, 진심 사라짐, 결과 명절에도 혼자가 됩니다. 갈등을 피하는 사람은 며느리 사위 인정, 자식 각자 존중, 과거 묻어둠, 돈으로 안 묶음, 결과 자식이 먼저 찾아옵니다. 가족 갈등은 한순간에 시작되지만 회복에는 10년이 걸립니다. 아니, 평생 회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절대 하지 말 것. 자식 배우자 흉보기, 남들 앞에서든 뒤에서든. 자식들 비교하기, 형은 잘하는데 넌. 과거 잘못 들춰내기, 부부 문제, 친척 갈등. 돈으로 조종하기, 잘하면 유산 준다. 우리 때는 강요하기, 꼭 할 것. 며느리 사위를 내 자식처럼 대하기, 각 자식의 장점 칭찬하기, 과거는 묻고 현재 즐기기, 돈 이야기 꺼내지 않기,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조심하세요. 한마디가 10년 원망이 됩니다. 하지만 한마디 참는 것이 10년 행복이 됩니다. 세 번째, 불행을 부르는 행동. 돈의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통계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만족하다는 답이 28.7%, 약 3명 중 1명입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한쪽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기만 하다가 아파서 쓸 수도 없게 되는 경우, 다른 쪽은 돈을 다 써버리고 정작 필요할 때 한 푼도 없어서 비참해지는 경우, 둘 다 불행합니다. 첫 번째 불행,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 79세 최영수 어르신. 그의 통장에는 2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낡은 옷을 입고 10년 된 신발을 신고 난방도 아껴가며 살아갑니다. 마트에 가면 가장 싼 것만 삽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까워 거절합니다. 손주가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도 다음에 미룹니다. 왜 그럴까요? 최영수 어르신은 말합니다. 나중에 아프면 돈 많이 들잖아. 요양원 가려면 돈 필요하고, 자식들한테 집 안 되려면 돈 있어야 하고, 그래서 아껴야 해. 그렇게 평생을 아끼고 모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최영수 어르신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2억이 뭐가 중요해. 여행 한 번 못 가봤는데, 맛있는 것도 못 먹어봤는데, 하고 싶은 것도 다 참았는데 이제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네. 지금 최영수 어르신은 말도 잘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2억은 그대로 통장에 있지만 이제 그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불행, 돈을 다 써버린 사람. 74세 김철수 어르신. 그는 60대에 은퇴금을 받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인생 한 번뿐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달 해외여행, 비싼 식당, 골프, 친구들 밥값까지 다 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 300만 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뇨 합병증, 매달 병원비 150만 원. 집도 낡아서 수리가 필요합니다. 500만 원.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자식들도 사정이 어렵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집값, 대출. 아버지, 저희도 어려워요. 왜 그때 좀 아끼시죠? 그때 여행만 조금 줄였어도, 골프만 덜 쳤어도 지금 이렇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렸을 텐데 창피해서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현명한 선택은 바로 이 두 가지 사례의 균형입니다. 72세 박영희 박철수 부부. 그들은 60대에 은퇴금 1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90세까지 산다면 30년. 매달 얼마가 필요할까? 기본 생활비 월 150만 원. 병원비 예비 월 50만 원. 합계 월 200만 원. 30년 곱하기 200만 원은 약 7,200만 원. 그래서 그들은 돈을 나눴습니다. 통장일 생활보장용 7천만 원. 절대 건드리지 않는 돈. 매달 200만 원씩만 사용. 국민연금과 이 돈으로 기본생활. 통장 이 삶의 질용 3천만 원. 여행, 취미, 경험에 쓰는 돈. 건강할 때 마음껏 사용. 추억 만들기용. 그래서 그들은 매년 여행을 갑니다. 작년엔 일본, 올해는 유럽. 맛있는 것도 먹고 손주들에게도 선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본 생활비는 철저히 지켜집니다. 매달 200만 원, 딱 여기까지만. 박철수 어르신은 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지켰어요. 첫째, 건강할 때 경험에 투자했습니다. 둘째, 아플 때를 대비해 기본 생활비는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불안하지도 않고 후회도 없어요. 정리하면 극단 1, 돈을 못 쓰는 사람은 평생 모으기만 함. 경험, 추억 제로. 아파서 쓸 수도 없게 됨.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극단 2, 돈을 다 쓰는 사람은 계획 없이 펑펑 씀. 필요할 때 한 푼 없음. 자식에게 짐이 됨. 결국 비참한 말년을 맞이합니다. 균형 있고 현명한 사람은 기본 생활비는 확보. 나머지로 경험 투자. 불안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음. 결국 행복한 노년을 맞이합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생존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관 속에 들고 갈 수는 없지만 살아있을 때 밥은 먹어야 합니다. 여행도 가야 하지만 병원비도 필요합니다. 추억도 만들어야 하지만 기본 생활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1단계 계산하기. 90세까지 산다면 몇 년 남았나? 매달 기본 생활비 얼마 필요한가? 총 필요 금액은 년수 곱하기 월 생활비 곱하기 12. 2단계 통장 나누기. 통장 1 생활보장용 절대 건드리지 않기. 통장 2 삶의 질용, 경험, 추억의 투자. 비율은 70% 보장 30% 경험 추천. 3단계 원칙 지키기. 보장용 통장 매달 정해진 금액만 인출. 경험용 통장 건강할 때 적극 활용. 긴급 예비비 별도 500에서 1000만 원 확보. 4단계 정기 점검. 1년에 한 번 재계산. 물가 상승 고려. 건강 상태 반영. 돈을 쓰세요. 하지만 현명하게. 경험도 하세요. 하지만 준비도 하세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야 합니다.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합니다. 균형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 현명한 노년입니다. 네 번째, 불행을 부르는 행동.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며 방치하는 것입니다. 통계에서 건강 문제 때문에 불만족하다는 답이 42.3%, 거의 절반입니다. 가장 큰 이유입니다. 69세 정민수 어르신은 5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습니다. 조금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운동을 안 해도, 채소를 안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혈당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나요. 하지만 정민수 어르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아직은 괜찮아. 나 이렇게 건강한데 뭐. 야, 그건 진짜 아픈 사람이나 먹는 거지. 운동? 귀찮아.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민수 어르신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지금 정민수 어르신은 오른쪽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갑니다.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간병합니다. 회사도 쉬고 밤잠도 못 자고 가족들도 지쳐갑니다. 정민수 어르신은 매일 울며 후회합니다. 그때 약 먹을 걸, 그때 운동할 걸, 그때 술 끊을 걸, 의사 말 들을 걸.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어. 건강은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반면
74세 김상호 어르신도 5년 전 건강검진에서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하지만 김상호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그날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약 복용, 술 끊기, 담배 끊기, 매일 아침 6시 산책 1시간, 채소 중심 식단, 정기검진. 5년이 지난 지금 김상호 어르신은 매주 등산을 다닙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습니다. 여행도 다닙니다. 김상호 어르신은 말합니다. 5년 전 그 결정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건강하니까 모든 게 가능합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아프면 돈도 소용없고, 가족도 힘들고, 나도 불행하고. 건강이 제일입니다. 정리하면, 건강을 방치하면, 회복 불가능한 질병, 가족에게 짐이 됨, 삶의 질 급격히 하락, 모든 것을 잃음, 건강을 관리하면, 활력 있는 노년, 독립적인 생활 가능, 삶의 질 유지, 행복한 말년. 여러분, 지금 당장은 건강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방치가 5년 후에 재앙이 됩니다. 오늘 하루의 관리가 5년 후에 축복이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 무시하지 마세요. 의사가 약 처방하면 꼭 먹으세요. 매일 30분 이상 걷기, 술, 담배 줄이거나 끊기, 아직 괜찮아라는 생각 버리기, 정기검진 절대 거르지 않기. 건강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잃기 전에 지키세요. 5번째, 불행을 부르는 행동.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통계에서 무료함, 할 일 없음 때문에 불만족하다는 답이 7.8%. 수치는 작지만 실제로는 우울증, 치매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77세 장명숙 할머니는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를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3년이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표정이 없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경도인지장애 초기예요. 뭔가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장명숙 할머니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할머니는 더 깊은 무기력 속으로 빠져갑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또 다른 75세 박정자 할머니도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박정자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스마트폰 배우기.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걸 배울 수 있을까? 하지만 배웠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카톡도 보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 없었지만 도전했습니다. 지금 할머니의 방에는 할머니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올해는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손주가 미국에 사는데 영어로 편지 쓰고 싶어서요. 박정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배우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매일 새로운 걸 알아가니까 하루하루가 재미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멈춰버리면 뇌가 퇴화합니다. 치매 위험 증가, 무기력, 우울증, 삶의 의미 상실. 계속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 예방 효과, 활력, 행복감 증가, 삶의 의미 발견. 여러분,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80세에 그림을 시작해도 됩니다. 75세에 영어를 배워도 됩니다. 70세에 악기를 시작해도 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시작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연구 결과가 증명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의 경우 치매 위험 70% 감소, 규칙적으로 뇌를 사용하는 노인은 인지 기능 20년 젊게 유지, 취미 활동하는 노인은
우울증 위험 50% 감소.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복지관,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록. 배우고 싶었던 것 하나 선택. 일주일에 2시간 이상 학습. 나이 들어서 못 배워 생각 버리기. 손주들에게 배우기 스마트폰 등. 매일 새로운 자극 주기. 멈추지 마세요. 계속 배우세요. 뇌는 죽는 날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년의 불행을 부르는 행동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기. 둘째, 가족과의 갈등을 키우는 말과 행동. 셋째, 돈의 균형을 잃는 것. 넷째,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며 방치하기.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멈춰버리기. 이 영상 처음에 나왔던 김영숙 어르신 기억하시나요? 73세에 홀로 지내시는 분.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김영숙 어르신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녀는 이 5가지를 다 했습니다. 자식에게만 의지했습니다. 며느리 흉을 보고 자식들을 비교했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했습니다. 건강관리를 미뤘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외로움입니다. 지금의 후회입니다. 지금의 불행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이 불행을 부르는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김영숙 어르신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됩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뇌가 젊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김영숙 어르신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행복한 노년을 선택할 것인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딱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5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피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바꿉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 의존 끊기. 오늘 하루는 자식 전화 기다리지 않기. 혼자 할 수 있는 일 하나 찾기.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기. 둘째, 가족 갈등 피하기. 며느리 사위 흉 절대 안 하기. 자식 비교하지 않기. 과거 잘못 들춰내지 않기. 돈으로 조종하지 않기. 셋째, 돈 균형 잡기. 생활비와 경험비 통장 나누기. 이번 달 하고 싶은 것 하나 하기. 90세까지 필요한 돈 계산하기. 넷째, 건강관리 시작. 오늘부터 30분 걷기. 미뤄둔 병원 예약하기. 약 제때 먹기. 건강검진 결과 무시하지 않기. 다섯째, 배움 시작하기.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보기. 손주에게 스마트폰 배우기. 하고 싶었던 취미 찾기.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그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특히 노년은 더 짧습니다. 후회하며 살지 마세요. 불행을 선택하지 마세요. 행복은 선택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지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5가지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